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대현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는 1894년 철도국 설치로 한국철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1974년 수도권 전철을 개통했고 2004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도인 KTX를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어 올해 2025년은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의 인재상은 공기업 중에서 가장 직원이 많은 공기업인 규모답게 사람 간의 소통을 중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인,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혁신인, 이 세 가지로 인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재상은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주요 사업은 총 6가지인데요. 먼저 가장 흔히 생각하시는 KTX와 같은 열차를 고객이 편리하게 탈 수 있게 해주는 여객 운송, 그리고 시멘트라든지 컨테이너와 같은 화물을 운반하는 물류 수송, 그리고 지하철이 가장 대표적인 광역 수송이 있고요. 이 모든 수송 분야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유지보수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열차 운행 외에도 역세권 사업 등을 통한 자산 개발, 그리고 해외 사업에도 현재는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 채용 절차입니다. 우리 공사는 총 6개 직렬로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부적으로 6개 직렬을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 영업 분야는 흔히 생각하시는 역에서 역무원을 한다든지 관제사, 그리고 열차를 뗐다 붙였다 하는 열차 조성 업무를 하는 사무 영업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사나 동력차, 그리고 KTX 기장까지 할 수 있는 운전 분야 직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을 유지보수하는 차량 분야가 있고, 선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토목 분야, 승강장 안전문이라든지 역산의 건축물을 유지보수하는 건축 분야, 그리고 철도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한 신호 설비 분야라든지 관련된 전기 관련된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전기통신 분야가 있습니다. 이 직렬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공하신 전공이나 관심 있는 업무 분야를 선택해서 직렬을 채용에 입사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직무소개서도 저희가 채용 공고에 같이 올려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사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용 권역인데요. 저희는 전국으로 열차가 다니다 보니까 전국에 12개 지역본부가 있고 부속기관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과 사업소 같은 각 소속이 다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을 단위로 6개 채용 권역으로 나눠서 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으로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권역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다음에는 10년 동안 권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전보 제한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역에 입사한 지원자가 충청권이나 호남권으로 전보 제한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채용된 수도권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한 후에 전보 제한이 가능합니다. 전보 제한은 타 권역으로의 10년이 전보 제한인 거지, 수도권역 내에 있는 서울본부나 수도권 동부본부 같은 권역 내의 소속은 임용된 후에 1년 이후에는 전보 제한이 풀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 채용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 제한도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 채용 절차입니다. 저희 공사는 총 5개의 채용 절차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서류 전형에 자기소개서랑 어학성적, 자격증 가산점을 반영해서 서류 심사를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서류 심사가 아닌 AI 검증을 통해서 적부평가로만 할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AI 검증을 통해서 온라인 그 표절이라든지 짜집기 아니면 타회사 지원과 같은 부적격 사유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격으로 판정해서 모든 지원자가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기회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서류 전형에서 그 어학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가산점은 서류 전형에서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에 적격으로 합격되신 분들은 필기 전형을 보게 되는데요. 필기 전형의 합격자는 2배수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필기 시험은 뒤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70문항 또는 60문항은 70분 동안 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필기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일부 직렬에 대해 시기 전형을 보게 됩니다. 시기 전형을 본 다음에 최종 단계의 면접 전형이 있고요. 면접 전형은 저희는 한 번만 채용 과정에서 한 번만 보게 됩니다. 인성검사는 다른 회사는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많지만 저희는 면접 당일날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전형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최종 합격이 되고 채용형 인턴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전형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의 서류 전형은 적부평가로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와 다르게 자격증이랑 어학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짜집기라든지 타회사 지원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 지원을 했다든지 다른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했다든지와 같은 AI 검증을 할 거고요. AI 검증과는 또 별개로 블라인드 위반을 또 검증하게 돼요. 블라인드 위반은 자기소개서에 출신 지역이라든지 그 학교명을 쓰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 공고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9가지 사례로 정리해가지고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위반 사항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블라인드 위반에 대한 건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실기 전형이랑 면접 전형 때도 적용이 되니까요. 반드시 올려드리는 자료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은 모든 지원자가 70분 동안 시험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채용하는 유형에 따라서 70문항 또는 60문항을 풀게 됩니다. 공개경쟁 채용은 그 70문항을 보게 되고 NCS 30문항, 전공 30문항, 법령을 10문항을 철도 법령을 10문항 봐서 70문항을 보고요. 자연경쟁 채용과 같은 경우에는 60문항을 보는데 NCS 50문항, 철도 법령 10문항을 풀게 됩니다. 이 모든 60문항 또는 70문항은 70분 동안 시간 구분 없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필기시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렵냐 쉽냐를 물어보시는데 필기시험 난이도는 개인이 느끼시는 거라 누군가는 쉽고 누군가는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통일된 답변으로 우리 공사는 쉽게 냅니다 어렵게 냅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한번 체감해보고 싶으시면 시중에 저희 공사 문제집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철도 법령 과목이 10문항이 있는데요. 법령 과목도 난이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법률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한국철도공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시험 과목별로 꽈락이 있어요. 꽈락은 과목별 만점에 40점 미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꽈락입니다. 이 꽈락이신 분들은 가산점 적용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한 과목만 꽈락이어도 꽈락 처리돼서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배점은 현재까지는 모든 문항이 다 배점을 동일하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전형에서는 자격증 가산점이 최대 12점까지 부여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격증 가산점은 뒤에 있는 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실기시험을 보는 일부 분야가 있어요. 이게 대상 분야에 써 있다시피 사무영업 수송 분야와 무선제어, 그리고 차량 분야, 토목, 그리고 전기통신 분야 일부 분야에 대해서 실기시험을 봅니다. 실기시험이 다들 좀 당연히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가 채용 공고에 실기시험 절차서라든지 동영상도 같이 올려드리니까요. 한번 준비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저희가 공지해드린 작업 절차에 따라서 얼마나 그 숙지를 잘하고 있고 안전하게 하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요. 다 똑같이 처음 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작업 절차를 잘 보시면은 괜찮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기 시험 점수는 별도로 공지하는 게 아니라 면접 점수에 합산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기 시험 점수를 그 결과를 안내해드리진 않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가된 그 전형인데요. 차량이랑 건축, 전기통신 분야 중에 실기 시험을 보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는 체력 검증 결과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일정 장소랑 시간을 정해가지고 체력 검증을 별도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국민체력 100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체력 검증 장소라든지 항목을 선택해서 수검을 하시면 됩니다. 단 수검하실 때 아마 지금 기준으로 6개 평가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개 평가 항목 중에 4개 항목에서 3등급 이상을 맞으시면 되고요. 단위 4개 항목을 구성하실 때 근력과 근지구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을 반드시 포함한 4개 항목에서 3등급 이상을 맞으면은 적격으로 판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점수화를 하는 게 아니라 3등급 이상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적격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1등을 맞아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공고문이 발표되고 나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이 체력 검증을 받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뒤에도 공고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지만 미리 좀 이 차량이랑 건축, 전기통신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수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1년 동안 저희가 그 검사지를 유효한 검사 그 인증서로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인증서를 내실 때 저희가 따로 안내는 반드시 드리겠지만 블라인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서에 보면 몸무게, 신장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희랑 관계가 없으니까 블라인드 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필기시험 그 합격자 안내할 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체력 검증까지 끝나면 면접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면접 시험은 한 번만 보고요. 이게 최종 전형이에요. 면접 방식은 한 지원자당 10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면접위원 4명과 지원자 1명이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보통 자기소개 1분, 직무상황 면접 5분, 그리고 경험 면접에 대해서 4분을 보는데요. 이거는 그 무조건 이 시간을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면접자나 면접위원별로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고요. 저희 공사가 좀 특이한 면접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직무상황 면접이 있어요. 이 직무상황 면접은 면접자가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직무상황 문제지를 드립니다. 그 직무상황 문제지를 보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분 동안 그 답변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문제지를 가지고 면접실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 하신 다음에 직무상황 면접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실 거거든요. 이 면접하는 장소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답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직무 상황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을 유추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경험 면접은 여러분이 쓰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사항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질의응답을 할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좀 솔직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면접 시험까지 최종 전형에서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최종 합격자로 선정이 되고 채용형 인턴을 하게 돼요. 채용형 인턴을 하실 때는 그 배치 희망 소속을 조사를 할 건데 그 배치 희망 소속에 따라서 인턴 소속이 정해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저희가 가급적 신입사원분들의 임용을 할 때 채용형 인턴을 했던 소속으로 정규직 임용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급적
채용형 인턴을 한 소속으로 낼 예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인성검사는 면접 당일날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면접 인성검사 문제지를 주어진 문항을 보고 OMR 카드에 답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인성검사는 적부 판정이기 때문에 점수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성검사에서 부적격인 경우에는 면접 전형 결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근데 인성검사에서 부적격이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내 성격이 어때서 떨어졌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저희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초등공사에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접이랑 인성검사까지 통과를 하시면은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최종 합격자는 실기시험이 없는 전형은 필기 50%, 면접 50%를 반영하게 됩니다. 또 실기시험이 있는 전형은 필기가 50%, 실기 25%, 면접 25%가 반영돼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형 외의 참고사항인데요. 앞에서 서류 전형이 적부로 바뀌면서 자격증 가산점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격증 가산점은 필기 전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격증 가산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인정을 해드리는데요. 공통 자격증, 그리고 안전 자격증, 직렬별 직무 자격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인정을 해드립니다. 우리 공사의 그 세 가지 자격증 중에서 지원자가 보유한 자격증을 세 개를 조합해서 12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 하나, 안전 하나, 직무 하나에서 세 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통 하나, 직렬별 두 개, 직렬별 직무는 두 개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통 하나, 직렬별 직무 두 개, 안전 하나, 직렬별 직무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해서 1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필기 시험에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 직무 자격증은 기능사는 산업기사로, 산업기사는 기사로 한 단계 우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 발표 자료에는 자격증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모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 채용 시행세칙이라든지 작년 상하반기 채용 공고문에 인정되는 자격증이 나와 있거든요. 그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하실 때 자격번호를 오입력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격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 번호를 봤는데 이게 영어 I인지 숫자 1인지 애매하다 싶으면은 발급기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발급번호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올해 상반기 채용인데요. 아직 저희도 계획을 수립 중이라서 정확하게 일정을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해 채용 공고는 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규모는 총 2,000명 저희 공사에서 준비한 리플릿에 보면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명 수준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상반기에는 보통 공개 경쟁 채용을 많이 뽑고 하반기에는 고조를 비롯한 제한 경쟁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형 인턴을 하잖아요. 저희가 채용형 인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치 소속을 조사받을 예정이고요. 좀 신중하게 작성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채용형 인턴 때도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떨어뜨리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채용형 인턴에 임했는지를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인턴 기간 동안 좀 성실하게 임하시면은 모두 다 정규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달라지는 게 지금 계획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는 채용형 인턴을 4주에서 5주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2주만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채용형 인턴 기간이 짧아지니까 정규직 임용도 빨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채용형 인턴에서 필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나 면접 전형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턴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체험형 인턴 1차는
필기시험 불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2차 체험형 인턴은 그 1차 체험형 인턴 재계약하시는 분들이랑 면접 불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2차 체험형 인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3차 체험형 인턴은 2차 체험형 인턴 재계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험형 인턴은 차수별로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체험형 인턴 우수 사원으로 선정이 되면은 서류 전형 면제라든지 필기시험 가산점 2점이 부여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정확한 거는 채용할 당시에 공고문 기준으로 저희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뭐 틀리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맹신하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거는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입사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작년 상반기에 채용에 합격하신 신입사원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 신입사원분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합격 수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들은 다음에 채용 제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합격 수기에 대한 뭐 팁을 좀 전달받고 싶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입사원분들 합격 수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4년 한국철도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합격자 변재희, 박재현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어떻게 공기업을 준비하게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도 적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 필기를 어떻게 했는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없다 보니 필기 시험이 제일 중요할 건데 저는 NCS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정리를 하는 거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문제마다 풀이법을 어떻게 하는지 익히고 이제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을 때에는 나에게 어떤 풀이 방법이 제일 빠른 건지 여러 번 습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을 잡고 난 이후에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시간을 재면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나 내가 어떤 문제에 취약한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인데요. 저는 사무영업 지원자로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 시험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영 같은 경우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되 기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오답 노트를 하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를 다시 보고 옆에 작게 적힌 용어까지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증 가점으로는 이제 공통에 있는 커멀 자격증이랑 한국사 자격증 2개가 있었는데 공통은 하나밖에 적용이 안 돼서 이제 산업기사 하나랑 그 다음에 사무영업 같은 경우 사회조사 방법사 2급이 있어서 이렇게 공통으로 하나, 사무영업 직렬로 하나에서 총 2개의 자격증 가점을 받았습니다. 요 필기 이후에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첫 면접이다 보니까 혼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요거 글을 보다 보면 속으로 자꾸 읽게 돼서 직접 말하는 연습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온라인 스터디를 카페에서 찾아서 다른 권역에 있는 사무 영업 직렬 분들과 면접 스터디를 진행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황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지 좀 큰 틀을 짰는데요. 사무영업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영무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전이나 규정 아니면 고객 만족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판단 가치를 가지고 먼저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했었고 그 이후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상황 면접 답변 틀을 만들어서 연습했습니다. 인성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 정리가 필수라고 생각이 되어서
뭐 갈등, 성공, 약점, 희생, 안전, 설득, 소통 등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를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면접 이후에는 채용형 인턴 저는 4주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면접이나 아니면 과정에서 궁금하셨던 거 있었으면 따로 여쭤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컴바인 2급 가산점 들어가나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랑 그 공통 자격증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올해 장애인 인턴 뽑나요? 체험형으로? 장애인 체험형 인턴은 별도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네. 그 제가 25년 1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러면은 고졸 인재로 제가 지원을 했을 때 학교장 추천이 꼭 필요한가요? 네, 저희 지금 기준으로는 고조제한 경력 채용의 지원 자격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그러면은 꼭 졸업 예정자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졸업자가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24년 졸업자 또는 25년 졸업 예정자였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같은 기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 기준은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24년도 상반기에 이제 입사하셨다고 들었는데 면접 중에 인상 깊었던 질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은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재직사로서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혹시 면접을 볼 때 어떠한 컨디션 상태로 혹시 유지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 다 알다시피 면접 전날에 긴장이 돼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일찍 자려고 한 9시쯤에 눈을 붙였는데 제대로 자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그 자기소개 1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면접장 들어가서도 자기소개 1분을 어떻게 좀 잘 말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철도 용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직 쪽에 그 관심이 있는데 뭐 기관차라든가 운전 관련 용어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좀 상황 면접에서 좀 이렇게 면접을 진행할 때 좀 많이 유리할까요? 그 면접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판단은 여기 신입사원분들이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면접이 어쨌든 자기 어필을 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뭐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혹시 면접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일은 힘드셨던 부분은 어디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면접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아니면 그 면접 도중에라도
일단 상황 면접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황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부터가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황 면접에 대한 답변의 틀을 좀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제 상황 면접 제시문에서 말하는 문장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판단 기준은 뭐 요러요러한 판단 기준으로 이 제시문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고, 다음에 두 갈식으로 첫 번째 영문으로서 뭐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 그럼에도 안 된다면 요러요러한 방법을 사용해 보겠다, 뭐 세 번째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입사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좀 전형적인 틀을 좀 먼저 잡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조금 변형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가고자 개인적으로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셨는지랑 졸업을 하고 준비를 하셨다면은 총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공기업을 생각한 거는 한 대학교 4학년 때부터긴 했는데, 취업에 대한 좀 막연한 불안함이 있어서 대학교 3학년 때 컴퓨터 활용이랑 한국사는 이미 따놓은 상태였고요. 4학년 때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사회조사 분석사가 가점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학기 이전에는 이제 공공기관,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턴 6개월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필기 준비를 해서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지금은 합격한 상황입니다. 그 네, 말씀. 상황 면접할 때 경험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많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그 유사 경험이라든지 그런 적인 경험을 말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상황 면접은 문제지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경험을 그렇게까지 쓸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내가 영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다.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셔도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쓸 수 있을 만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으면 쓰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면접에 유리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지원자마다 다르고 면접위원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답변에는 좀 제한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현직자분께서 뭐 그 코레일 준비하시면서 인턴 같은 것도 같이 하셨다면은 혹시 시간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할 때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 돌아와서는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2시간 정도는 꼭 공부하려는 습관을 일단 들였던 것 같아요. NCS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잃으면 되게 금방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하루에 하나 정도 모의고사는 풀고 오답노트까지 하고 자는 걸 습관을 들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뭐 출퇴근 시간대나 자기 전에는 경영학 같은 경우는 단권화 노트를 제가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단권화 노트를 그냥 자기 전에 조금씩 그냥 매일은 아니더라도 보면서 좀 꾸준하게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알찬 강연을 해주신 한국 철도 질문 있으시다. 네, 일단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작년 상반기 때 그 운전직 필기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평소에 보던 그러니까 전공 분야에서 평소에 보던 시험하고는 다른 분야의 그 과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질문은 예를 들어서 만약 전기 과목에 전기가 있다면 그 전기 말고도 뭐 전기, 뭐 통신, 뭐
철도 전력 같이 그 전기랑 관련된 분야는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게 그 공부를 해야 좀 어느 정도 필기 시험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작년 상반기 때 네. 운전직 그 전기 분야 시험이 좀 평소에 봤던 것 그 예전에 봤던 것들이랑은 좀 많이 달라서요. 예, 좀 불안감에 일단은 드리는 질문입니다. 작년 필기시험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정해진 그러니까 공고문에 기재해드린 세부 범위 그러니까 시험 과목 외에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에 올라가는 과목에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 상반기 채용 예정된 게 총 2,000명 정도 예정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대부분 이제 공개 채용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한 경쟁 채용으로도 어느 정도 선발하실 계획이신지, 선발하신다고 한다면은 운전직렬은 어느 정도 TO가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여기 안내해드린 리플릿에 보면은 아마 여기에 상반기가 1,400에 하반기가 300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상반기가 2,000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제한경쟁 채용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법상 제한경쟁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 거고 아마 제한경쟁 채용을 하기는 할 건데 특정 직렬, 운전 직렬이 몇 명을 뽑는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한경쟁 채용이 있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까이서 말해주세요. 예, 저도 질문을 한 번 더 해드려서 죄송한데 네, 아닙니다. 그 자격증 안전 공통 직무 영역 관련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 안전 쪽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거는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채용 부스에 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말해주세요. 그 고졸 채용 인원이 평균 어느 정도 됐는지 이번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고졸 채용이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까지는 200명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졸 채용은 보통 하반기에 할 거고 하반기 채용 공고에 따라서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200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 제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어학 성적이 새로 생겼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없어졌는데 다시 하반기나 내년에 다시 새로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이제 지원자들마다 글 쓰는 능력이 모두 다를 텐데 본인의 이야기를 작성을 하고 글을 다듬는 용으로 챗GPT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게 표절로 이제 부적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규정상 그 적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서류 심사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랑 어학 자격증 점수를 합산해서 서류 심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 현황에 따라서 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상반기에는 적부 평가로 하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다가 공고에 또 다르게 나가면 안 되니까. 다만 상반기는 적부 평가로 할 거다라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챗 GPT를 써도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거는 사실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챗 GPT를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써줬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듬는 용도로 챗 GPT를 쓴다는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잘 써진 자기소개서를 짜집기 했는지 아니면 타 회사에 지원하는 걸 저희 공사에 지원을 했는지 뭐 블라인드 위반했는지 그런 정도의 AI 검증이지 챗GPT를 써서 이게 부적격이 된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작년 상반기 채용 때 지원 동기라는 자기소개서 질문이 나왔는데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지원 동기라는 질문이 나온다. 그럼 똑같이 썼을 때 그렇게 부적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합니다. 쓰신 게 너무 잘 쓴 자기소개서여가지고 온라인 카페에 돌아다니면 걸려요. 근데 지원자 본인만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라면은 그러니까 전년이 그러니까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전년이랑 지원자만의 자기소개서인 거잖아요. 그거는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 기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다른 회사에서 쓴 자기소개서랑 혹시 동일하면은 혹시 표절은 아닌 거죠? 혹시 그 표절의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그 듣고 어떤 싶-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다른 회사에서 쓴 작년에 쓴 다른 회사에서 쓴 다른 공기업에서 쓴 자기소개서를 그 코레일에서 그 쓴다고 같이 하면은 혹시 표절은 아닌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원자께서 쓰신 자기소개서가 너무 잘 쓴 자기소개서여서 취업하는 카페에 그게 거의 전설처럼 돌아다니고 있으면 작년에 다른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도 썼던 거라 내가 썼던 거라고 하더라도 걸려요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썼던 거를 우리 공사 한국철도공사에도 써도 되냐라는 질문이신 거잖아요. 썼는지 안 썼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떠돌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원자 본인을 추적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내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그렇게 쓰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명을 잘못 쓴다든지 일례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은행 쪽에 지원을 하신 자기소개서 같은데 뭐 최고의 행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신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혼란이라고 하나요? 뭐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상 다른 기업에 본인이 내가 쓴 거라면은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알찬 강연을 해주신 한국철도공사 박대현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